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기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이 격리를 해주시는 최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4,700만 5천원이 감액된 103억 4,331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우리 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 운영비 등 경상국 경비를 절감하여 7,01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 세입관리 중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2,8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청사 및 무품관리 중 군청사 보수공사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진교면 청사 신축공사는 설계 용역 발표를 하였으나 하동 진교 미래압축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준정에 있어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8억 5,076만 1천원을 감액한 15억 9,423만 9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행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한번 보시죠. 저 밑에서 상단 부분에 그 군청사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우리 군청사가 이렇게 신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96년도 지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군청사가 이제 92년도에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한 20년 남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보통 보면 가정집 짓는데 한 20년이면 새 건물 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장님 탓 아니에요. 과장님 탓 아닌데 이게 자꾸 보수공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한 번도 제가 8대 의회에 이 의회에 들어왔는데 군청사 보수공사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 있을 때마다 이 군청사 보수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치료라는 것들은 지금 의회청사도 지금 침하되고 있더라고요. 저쪽 후문 쪽에 들어오면 계단이 또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계단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침하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파일을 좀 덜 박았다든지 이런 것들일 것인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진단을 좀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게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뭐 건의 겸 뭐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될까요? 그러니까 구조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서 완벽하게 한번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13개 읍면 요것도 같이 하다 보니까 청사 보수가 이렇게 매년 또 뭐 오래된 건물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조금씩 저희들이 또 캐치 못한 부분들이 민장님들이 또 건의를 해서 이래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예산을 계산하게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과장님, 이번에는 군청사라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 금청사는 저희들이 이제 보면 요번 저희들 예산은 그 사업 설명서도 나왔듯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또 사무실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뭐 기계실, 전기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추경을 노리도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1억을 올려서 합계가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3억 6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계를 하면 시설비 합계가 10억 정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번에는 3억 6천만 원이고, 군청사 보수비는 3억 6천만 원인데, 시설비 전체를, 그러니까, 그거는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다 묶은 거네. 예, 그 청사 업무까지 전체 다 우리가 묶은 청사 건데. 운영비하고 다 예, 사양까지 그러게요. 다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건 이런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강구를 해봐 주시고, 또 좀 아쉬운 게, 213페이지에 보면 진급현 청사 신축공사가 이렇게 얼마를 감합니까? 8억 500 정도를 감하는데, 이게 계속 잘 못하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그 이제 하동 진교 이제 압축도시 다시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그 안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뒤에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못해서 감을 시키고 거기 확정이 되면 다음에 요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죠. 지금 올릴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감했다가 내년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명시의원 시험이 될 거라는 거죠. 명시의원 시험이 될 건데 추경에 감했다가 다시 본회사로 또 올리면 그 참 그 뭐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 사정이라는 게 결국은 300억 원 만들려고 하는 사정이죠. 그 사정이 있을 것인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재범 의원입니다.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읍면청사 개보수공사가 어느 면입니까? 읍면청사 지금 저희들이 뭐 해야 될 게 고전 면청사 지금 누수가 생겨가지고 좀 거리 좀 해드려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뭐 전체 우리가 4만 6천 예산을 확보한 예산은 지금 다 소진이 다 되고 없어가지고 지금 또 비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수리할 부분도 요번 그 사무실 조정 부분하고 한 1, 2천 정도는 조금 딴 데 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계산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진교 사무소 신축공사가 8억 한 576만 천 원이 감해졌는데, 현재 기정 앱들하면 뭐 이 완공이 되는 금액이니까 예산이. 그 완공되지는 않습니다. 총 저희들이 참여할 때 59억 예산을 가지고 그 했는데 지금 20년도에 뭐 1억 5천, 21년도에 2억, 그 다음 22년도에 2억, 24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또 개선할 겁니다. 착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착공은 되지 않고 용역을 지금 용역 완료해가지고 설계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우리 예산관에 계시지만은, 이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이해 추행에 삭감을 싣다가, 또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애초 당시에, 처음부터 용역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착공되는 시점에 예산을 완벽히 확보해서 중공대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민선 7기 하다가 8기 오는데, 이런 변동 주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보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산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우리 등하신 의원님도 그 생각을 갖고 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저는 앞으로 우리 예산안은 이런 게 없도록 우리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기존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좀 유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러고 우리 지금, 물론 우리는 하동군 청사, 우리 군청을 포함해서 13개 읍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지금까지 이제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분당인 지가. 우리 조경 마치 13개 읍면을 전부 조사를 해봐요. 특히, 창틀이나 이런 건 좀 안 되도록 해도, 노후 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8대 의회에서 우리가 행정 사무감사 가가지고 고등 면장실 엉망입니다. 그거 좀 확장해가 개보수해서 했더만 팬들만 떨어졌다는데 그래야 될 부분이 아니라 13개 읍면장들이 같은 분위 속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동등을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 특히 제가 며칠 전에 금남 면사무소 안 갔더만 면장실이 곰팡이 냄새가 엄청 심나요. 자기는 모르는 거다. 항시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건강상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곰팡이 냄새가 균도 많이 끼고, 저도 조사를 해서 특히 당초 예산에 꼭 예산 확보해서라도 면청사를 한번 둘러보시고, 금남 면청사도 면장실은 진짜 좀 시급하더라고. 냄새가 고약하고 페인트 칠했는데도 녹슬물처럼 스며들었는데 누가 그거 있겠습니까? 나 처음 가니까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 자기도 모르는 거라.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아니면은 꼭 청사가 안 좋은지는 고전도 오래됐을 겁니다. 청사를 자신을 짓든가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면이고 군이고 면장이고 가장이고 일할 때 똑같은 동등한 환경 속에서 하는 게 우리 효율적 운영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당초 전에 꼭 좀 챙겨서 예산을 배정해갖고 완벽하게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인섭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화계면 청사 진지가 지금 1년 이내에 있죠? 2년째죠? 예. 그게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청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자보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일단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를 하려고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2년도 되지도 않는 그 청사가 물 새는 곳이 많죠.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비 온 날 가서 안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반드시 하자보수 시켜야 되는데 방금 옥상 녹화 이렇게 사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화계면 사무소에 옥상 녹화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지붕을 뚫러 씌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붕 위에다가 이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없는으로 다 지금 더 증액했죠. 공공운영비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옥상 녹화 한번 정말로 재검토하십시오. 명민들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되지. 왜 명민들이 싫어하는데 강제로 그거 하려고 합니까? 일단 옥상 녹화 좀 해놓은 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답이 안 돼요, 그건요. 지금 돼 있는 걸 어떻게 이제 뜯어내지는 못하는 거고, 지금 행근을 하고, 한 후에 이제 다른 면청사라든지 할 때는 신중하게 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옥상 녹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하진 않고, 하자보수 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하고 있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정원 속에 들어있는데 무슨 옥상에다 녹화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붕을 뚫러 씌워서 태양광 설치하는 게 아마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재검토하십시오.
일단 그런 부분들 저희들 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의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훈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 유광훈입니다. 예, 평소 국민과 공감하는 열린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지원을 해주시는 최민경 예산개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79만 8천원이 감된 9억 7,965만 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보행자용 도로맹판 확충사업비로 5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등 2건에 3,579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398만 2천원을 감한 23억 8,6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민원행정 추진비는 전체 2,871만 4천원이 정된 4억 3,2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 절감분 489만 1천원을 감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 세무, 법률, 시설 등의 명예 민원 상담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365 고충 민원 상담 활동을 위해서 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악성 고질 민원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웨어러블 캠 40대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에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교체 구입하고 그 집행잔액 32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운영지원 일반 운영비로 예산 절감분 60만 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여건사무 대행 인건비 1천만 원을 집행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과목으로 재편성하였으며, 기록물 관리 일반 운영비로 예산 절감분 24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40만 7천원이 감된 6억 5,2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운영지원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부동산 종합공보시스템 서버 유지 보수비 예산 절감분 815만 4천원을 감하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부 운영에 관한 사업비 중 도비가 3,499만 8천원이 감리되어 교부되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75만 8천원을 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510만 원을 감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도 1,0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일반 보정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보상금도 군비를 포함하여 1억 1,814만 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분야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5만 3천 원이 감된
8억 7,5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제조사 관리,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중 지적제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로 예산 절감분 497만 8천 원을 감하였고, 지적제조사 운영지원 일반 운영비는 예산 절감분 67만 5천 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비 중 하동 목도지구 지적제조사 조정금도 예산 절감분 2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공간정보관리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만 원이 정된 4억 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공간정보관리 운영지원 일반 운영비는 예산 절감분 135만 1천 원을 감하였고, 무등록 중개 행위자 신고 포상금도 예산 절감분 5만 원을 감하였으며, 토지정보 연락 시스템 11대에 대한 교체 구입비에 대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집행잔액 269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시설비 중 도관리 강력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집행잔액 80만 원을 감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가 500만 원 교부되어 도로명판 25개를 정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 기본 경비 중 일반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예산 절감분 133만 6천 원을 감한 2,5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에 우리 고추 민원 상담관을 운영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원 보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좀 우리 일반 민원 중에서도 좀 국민이 애를 태우고 어려워하는 소위 고충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명예 민원 상담관을 위촉해서 그 상담을 통해서 현장 확인이나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원과의 쉽게 말해 직원택이다 그죠? 업무를 가지고 보니까. 민원 업무를 보면 그냥 직원택 아닙니까? 직원이라고는 좀 할 수는 없고, 시간 단위로, 근무를 하는, 그런 어떤 매예직입니다. 매예? 예. 매예 상담관이라 해서, 활동 분야의 어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위촉하는 행태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매예직으로 있다라면은 우리 민원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보니까 조사사에는 행정, 세무, 법률, 시설 분야 등에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출장가거나 민원해라는데, 지금까지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고충이 있어도 민원 사항이 지금 한 거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실, 고충 민원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저희 민원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소위 말하면 좀 억지 민원들. 예, 법률로서 좀 해줄 수 없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민원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 자기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 와서 고성이나
폭언을 하는 그런 민원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설명을 했을 때 어떤 그 가지는 반감보다는 좀 경험이 많은 민원 명예상담관들이 이러한 제도, 이러한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풀지 못하는 법률도 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주고 그 사람 하소연도 들어주고 또 안 되는 것도 이해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우리 기술세대는 좀 보완해가 융통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차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법률도 내가 볼 때는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볼 때 이게 굳이 필요하냐? 명예적으로 우리가 초대한다라면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몇 시간짜리 하루 모르겠는데 일단적으로 합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그래 4시간 해갖고 무슨 민원을 해결하겠습니까? 그 지금 저희들이 위촉하려고 하는 분야가 행정 분야, 세무 분야, 어떤 그 법률적인 분야, 그리고 또 시술적인 분야 등 이런 분야들을 지금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유경험자나 또한 그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일 2명 정도 매일 근무를 시키면서 객일제나 또 아니면 그 오전 오후 반나절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면 좋지만 내가 보니까 큰 효과도 없고 또 법률적 문제는 법무사도 있고 예, 맞습니다. 한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해보겠지만 하다가 큰 성과가 없이 그만 도연다 보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에 사는 건 모르겠는데 큰 실질적인 효과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한번 해보시고 큰 성과가 없다라면은 시범 사업을 해보고 판단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지난해에 소위 국민신문고나 우리 군청에서 직접 접수한 고충 민원이라고 접수한 건이 390건입니다. 연간. 예, 그 중에서는 한 8, 90%는 직접 우리 군에서 해결이 가능한 분야도 있지만 또 해결이 되지 않는 말하자면 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고충을 안고 살아가는 또 그런 한 민원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달래고 어르고 해서 좀 해소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고충 민원은 우리 행내에서 책임을 못 지면은 법률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법에 허용 안 되는 걸 고충 민원이 있다고 이런 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본 의원도 보면 지역구를 보면 굉장히 사실 갑질하는 사람 많아요. 지역에 보면 칩을 과거에 치해놨었고 그게 자기 땅이라 그 도로로 인증이 떼비네 건축물 사가놨거든. 그럼 그 인구가 누가 와서 그걸 길로 사용하면은 물론 감정이 좀 개입됐겠지. 아카디에 싸우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막는 것 같으면 옛날 집도 철거해야지. 그런 어려움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우리 행위에도 책임질 수 없는 고충민이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걸 법상 업무를 대행해 줍니까? 그러지 못할 거 아닙니까? 또 그에 대한 관계가 있고한디. 아무튼 해보시면 좋다만 큰 효과를 못 느끼는 것 같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고 판단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걸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정걸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광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31억 8,995만 5천 원이 증액된 132억 4,745만 1천 원입니다. 세입 수입에는 업종 다목적 여행장 입탁 운영자 공모 시 1순위 입찰자 자진 포기로 몰수한 입찰 보전금 3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 디지털 관광거점 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여 기정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가인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비를 제1회 추경 시 국고보조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기금으로 변경 재편성하여 기정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 대비 3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35억 5천만 원, 지역 특가인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세입에서 기금으로 재편성하여 9억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비는 공모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 대비 3억 240만 원이 감액된 4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첨단된 유효 사업비는 관광 숙박시설 사업 민간 활성화를 위한 군 자체 투자 제한 및 지역 특가인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중단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2022년 사업비 9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비 또한 24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숙비 극대 행사 지원금은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비는 6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 보고는 일괄 절감 부분은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6억 4,854만 1천 원이 증가한 257억 8,699만 5천 원입니다. 관광계획은 기정 대비 56억 887만 원이 증액된 94억 2,7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숙박 코디네이터 사업은 당초 엑스포 개최 시 에어비앤비, 스테이플리어 등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한 관내 숙박업소 활성화를 위한 등록 지원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엑스포 연기에 따라 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국도 19호선 주변 엑스포 행사장 관문에 저인물을 설치하여 하동 세계차 엑스포 행사 홍보에 기여하고자 설치 계획이었던 국도 19호선 등 홍보 관문 설치 사업비는 엑스포 연기 및 관문 설치 공간 확보 불가능으로 1억 9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22년 3월 23일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하동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지난 6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이 체결되는 등 본격 추진됨에 따라 60억 원이 증액된 7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사업은 민간 협력을 통한 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목적의 사업으로서 스마트 경영 부분은 미디어 프론트, 스마트 서비스는 놀러와 스마트 플랫폼은 플레이 SM, 스마트 모빌리티는 마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정 대비 61원이 증액된 6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를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비는 공모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해 노량다호 경관건물 설치 사업은 재정 임의사항에서 우선 추진 사업으로 시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군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은 기존 대비 9억 9,921만 원이 증액된 117억 1,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7월 7일 행안부 지자체 간 협력 지역균형 유지 사업으로 선정되어 성진강 디지털 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에 특별시 5억 원, 군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마케팅은 기준 대비 25억 9,053만 5천 원이 감액된 21억 3,5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최첨단된 민요 사업은 관광 숙박시설 사업 민간 활성화를 위한 군 자체 투자 지역 및 지역 특화인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상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중단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2022년 사업비 잔액 17억 9,352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인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기준 대비 7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올해 추진 사항상 실시 설계 발주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비는 예산 이행하지 않고 삭감 후 내년 당초 예산에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는 기준 대비 7,125만 원이 감액된 10억 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인 한 달 살이 사업은 세부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홍보비 활용 및 참가자 프로그램 운영 시 개별 지원을 하기 위해 사무 가입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을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관광하동 홍보 사업은 관광 홍보 및 2023 하동 시계차 엑스포 마케팅 강화를 위해 홍보비 4천만 원을 증액하고 233페이지 엑스포 연기 및 코로나 지속으로 사용하지 못한 관광객 상품 운영 활용 지원 인센티브 예산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축제 육성은 기존 대비 2억 9,620만 원이 감액된 14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개최된 제25회 하계장터 벚꽃축제 지원비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지리산 해남자 숲길 걷기 행사에 지원되는 도비 2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차인대회 시 차짜리 전시회가 개최되지 않아 남은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콘서트는 당초 하동 시계차 엑스포를 기념하여 국민과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한 계획이었으나 하동 시계차 엑스포 연기에 따라 임의집행 예산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광진흥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3페이지에 그 보면은 제25회 하계장터 벚꽃축제가 올해도 취소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벚꽃축제 행사가 감액됐는데 왜 시설 정비 예산은 2천만 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시설 정비 예산이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233페이지에 그 보면은 하계장터 벚꽃축제 해갖고 난 3천만 원 감액돼 있고 네네. 2천만 원은 그냥 예산이 그대로 잡혀져 있다 아닙니까? 원래 당초 예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벚꽃축제를 개최하기 이전에 그 벚꽃축제가 그때 코로나가 좀 진정되기도 하고 해서 좀 개최하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시설비를 그것에 좀 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비만 좀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시설 장비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 아직 뭐 하지도 않는 그 행사를 돈을 미리 뭐 예산에 남겨두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이제 축제를 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장소나 그 주위의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그때 그 주변의 정비를 먼저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다음에 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초자가 되었습니다. 시설에. 지금요? 예. 그럼 목적에 맞게 잘 쓰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범 의원입니다.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에 그 선진강 디지털 관광 거점 조성 사업 신규가 돼가지고 하동군의 곡성 강량이 상호 협력을 연계하여 사업을 한다는데 이건 쉽게 말하자면 간판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디지털이 돼가지고 지금 요즘 야간 경관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앱 개발하듯이 디지털, 관광을 디지털 해가지고 요즘 세대에 맞는 관광 요소를 좀 더 가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시범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당초 계획은 하동공원에 야간 경관을 좀 조성해서 야간 관광을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계획했는데 이 부분도 어디가 좋을지는 지금 하동 내에 어디가 좋을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균관 4개 지자체인데 위원들이 퍼뜩 보기는 이 4개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고 연계한다 하면은 같이 사업을 하자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하동군만 10억이고 다른 3개 시군도 10억씩 해가지고 총 40억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도 다 같이 성지강 쪽에도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229페이지에 최첨단택 리얼사업 그 한우촌 있죠? 네. 그 전면 삭감됐네. 네, 그렇습니다. 기 예산이 확보됐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하고 착오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숙박할 수 있는 방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최천방댁 주위에 지금 한옥 숙박동이 지금 총 8개 동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운영이 잘 됩니까? 예, 그건 지금 현재 고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숙박 예약률이 98%를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방은 1년 내에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투자하는 금액도 크겠지만 민간 활성화를 위한 내가 군자재 제안한다 했는데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수에 가서 연수에 따로 있고 손님이 대상이 다 받고 봐요. 호텔에 갈 사람이 모텔에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숙박업이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되지만은 그 가야 될 사람이 98% 정도 예약이 된다고 뭐 그 주위에 경제적인 활성화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좀 잘 생각해야 돼. 물론 우리가 하동에는 뭐 호텔도 뭐 크게 좋지 않지만 2개 있고 호텔 갈 사람이 여기서 모텔 안 갑니다. 한옥처럼 상하면 따로 있어요, 손님들이. 나는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좀 바라고 싶어. 우리 신혼여행 가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허나 지금이면 해외도 가는 시대고, 또한 호텔에 머무르지. 나는 호텔이고 모텔이고 여기서이고, 손님은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부지를 확보하고 큰 예산이 투입이 되면 지양할 바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해야 돼. 해양국이 98%면 상당히 잘 되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위타가 줘가지고 그냥 큰 득도 없지 투자 가치는 없지만은 그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결코 포기할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는 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 초안이 이제 사살 우리 실값에 준비를 할 것인데 우리 관광가가 행정기획 개편되면 몇 개 개가 남습니까? 지금 2개 개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현재 몇 개 개입니까? 5개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 음성이 안 나왔습니까? 반 이상의 개가 무서워지는데 과를 그 유지시킨다는 나도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축제도 뭐 이제 싹 실가서별로 줘버리고. 그리고 이게 5개 개에서 2개의 개인데 그러면 두 개 남은 개를 다른 데 합류하던가 이가는 시가 내가 보면 과를 없는 된다고 봐. 그러면 따뜻하게 갈라두고 정치를 하던가. 이런 경향이 있어서 참 이 행정기획 개편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동 프로젝트 사업 산업열차 그 다음 단계는 관광가에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기획에서 지금 산악열차를 맡아왔었는데 그 관광기획은 지금 관광개발과 통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분명히 당초 예산이 계산되든 아니든 할인을 느낀데 우리 업무 보고 받은 지가 약간 됐지요. 예. 근데 그 산악열차를 하고 안 하고 지역 여론을 들어보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진행한 사항이 1%가 있습니까? 예, 현재 내부적으로 군수님에게 공론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내부 방침 결자를 지금 받고 그 전제 조건으로 이 현재 알프스 산악열차 자체가 1,650억 원 중에서도 공공 투자가 150억 원이고 민자가 1,5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자 1,50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 공공만 150억이 투자가 완료된다고 이 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지금 그렇게 방침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 공공시설 투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단초 예산 지금 초안이 막 들어가는데 이 지금 결정이 나야 돼. 그 당시에도 우리 보건위원과 마찬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아니면 절차를 지나서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깨고 출산한 사람이 확정이 되고 아니면 돈을 기탁을 한다는 거, 구현을 한다는 거 하면 뭐, 학기만 판단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본인에서 본인 투표를 붙여갖고 찬반을 하든가, 아니면 그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을 시키든가, 이 지금 꼭 결정이 나야 돼. 결정이 안 되고, 또 당초 예산이 만약에 몇 편이라도 계산된다라면은, 이제 바로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평소 업무 보고고, 우리 위원들이 정당한 지적을 할 경우에는 참고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고생 자기들이 얼마나 합니까? 그분도 생각은 있겠지만은 찬반이 결정을 해야 돼. 그 사람도 고생 덜 하고 본인 투표를 붙이던가. 그건 지금쯤은 선을 꺼야 분명히 우리 당대선 계산을 하나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도 깨끗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고생 덜 하고, 우리 업무보는 공무원도 편하고, 우리 군수님도 편하고, 하도 국민이 보기도 좋고, 그지 뭘, 분명히 우리 뭐 부서가 이간력 하는데 얘가 그런 점들을 분명히 해줘야 돼. 물론 우리 행정사무관한테도 진료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업무보는 행정기획 개편이 되면은,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역사에 하동 경남도에서 2개 담당 있는 과가 혹시 우리 과장님에 있는 지역에 알고 계십니까? 참 문제예요. 아무리 현행기능 개편이 되지만은 이럴 수 없는 기분을 듣고 과장이 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뭐 언젠가 보완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장님이 할 때까지 하여튼 그래도 사업을 좀 잘 유념을 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주요 단위 설명서 49쪽하고 50쪽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계속 사업이었으나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감각 숙박시설 사업 민간 활성화를 위한 군 자체 투자 지향이 일어나서 이제 삭감하셨는데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재차판 때 한옥 숙박 체험관은 4개 동을 짓는데 이거는 좀 제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시설비 모든 걸 해놓고 위탁을 다 주고 나면 좋은 일은 누가 하느냐. 외부에 있는 분이 좋은 일만 이득만 하고 우리 군은 막 지원만 해주는 이런 부서가 됐다. 이래서 그때 이거는 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었고요. 지금 제참반댁 위에 어떤 외부인들이 사시면서 제참반댁 주위에 땅을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좀 여론화도 됐었고, 지금 유튜브에도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제참반댁을 우리 하동군에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만일에 그의 일부가 개인이 그걸 했다면 우리는 하동군 그 관광상품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공 스님인가, 그분 단체가 와서 몇 분들이, 추종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장사도 하면서, 전공 스승에 대한, 스님에 대한, 좀 강연 내용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종교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좀 주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만약에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싹이 트기 전에 잘라야지, 만일에 싹이 트기 나면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이 지금 악양이나 또 우리 지역에까지 이런 미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잡음 없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234쪽에 우리 지역축제 행사 지원해갖고 이제 국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하고 2억 5천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국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차 엑스포를 시기에 그때 우리 수준 높은 좀 공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좀 공연을 보여주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계 엑스차 축제 그때 하려고요? 예. 그럼 그때 하려는데 왜 올해 예산이 잡혔죠? 그죠. 당초는 2022년도에 세계차 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했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내년에 되면 다시 이 사업이 또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그때 전 군수님께서 그때 염두에 두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수미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좀 수준 높은 그런 문화인들을 부리려고 했는데 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지수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속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숙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앞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아까 세부 내역을 좀 받고 싶어서 네. 아까 관광진흥과에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2천만 원 남은 돈 그 세부 내역을 좀 받고 싶어서 네,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김민년 의원님이 요구하신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기투입된 2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세부 자료를 2022년 8월 31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숙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손성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처 예산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억 9,501원이 감된 88억 1,9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4,478만원이 감된 317억 9,851만 6천원입니다. 예산 절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아트 갤러리 특별기획서는 기정액 중 1억 5,175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올 5월 엑스포 개최와 함께 삼성 리움미술관의 국보급 문화재 대회 전시를 계획하였으나 엑스포 연기로 예산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중하단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지원금액 및 대상자 증가로 3,573만원을 정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활용 문화공연 신규 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 공연으로 지난 7월 도내 유일하게 공모 확정되었으며 12월 14일 공연 예정입니다. 다음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영면 입성마을의 선돌미술관을 중심으로 마을의 소리 구슬체로 마을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의 사업으로 지난 7월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마을 활동가의 노력으로 공모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우남영당 제천 초상 주변 복양문 보수공사에 도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에 아짜당 온돌문화 한마당 사업과 선차 학술 발표회 지원 도보조 사업 확정으로 각 3,500만원과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정영면 구제동 주변에 신축 중인 국가무형문화재 낙축장 공방 신축 사업 오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는 10월 21일 개최되는 경남 생활체육 출전경기 3,00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완화로 하반기 개최되는 군단위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 9천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올봄 개최 예정이었던 선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 엑스포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올해 편성된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이 13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동 실내 테니스장 보조 사업비 중 8,700만원이 2023년 교부 확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주요 단위 설명서 60쪽 봐주시겠습니까? 가령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가 지금 몇 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한 65% 정도. 인공적 65%.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강변에 있는 테니스장, 씨름, 일면,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이게 이제 그 스포츠파크로 이전해 오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밑에 신규 시설을 보니까 축구장 이면, 주차장, 풋살장, 후계 공간 돼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스포츠파크 조성 지금 신규 시설은 운동장 관련해갖고 신규 시설입니까? 예, 예. 그러면 건물 안에 있는 거는 또 다른 그게 있는가요? 신규로? 건물 안에는 없고 지금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우리 네, 예, 반다비 체육관. 예, 예, 그거 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반다비 체육관 안에는 다른 이 외의 시설들이 모두가 들어갑니까? 예, 그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다목적으로 저 반다비 체육관에는 탁구장, 배드민턴 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예, 우리가 그럼 설계도 다 돼 있으니까 그때가 탁구는 설계가 빠졌대서 그 앞전 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조를 하셨는데 예, 이제 탁구장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뭐 배드민턴, 족구, 그 다음에 이제 농구 이런 게 여러 종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탁구가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국도비 이제 순위에 의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검토를 하고 네, 그럼 있습니다. 탁구 되고 그럼 배드민턴은 몇 면으로 돼 있습니까? 배드민턴은 저희들 그 체육관 규모로 봐서는 3면, 4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4면으로요? 예, 예. 그럼 배드민턴하고 그거는 3, 4면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변동 없는 거죠? 예, 예, 따로 이제 그게 바닥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에 그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마을 미술 프로젝트 있다 아닙니까, 그지? 예, 예. 그 과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괜찮은 사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안 가봤지만, 여기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을 미술 프로젝트는 우리 악영의 입성마을에 그 우리 마을 활동가하고 그 박민봉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새롭게 특히 악양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도 마을을 새롭게 문화와 예술이 가미돼서 뭐 관광객도 찾아오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을 주민들이 먼저 노력해가지고 마을 집집마다 자부담으로 꽃을 심고 화분을 설치하고 그다음 마을 창고를 활용해서 뭐 조그마한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 또 독지가의 도움으로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런 사업 중에 우리 관련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사실 2년 전에 신청해갖고 그때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그 마을 주민들이 계속 자력으로 계속 가꾸면서 이 사업을 이제 올해 공모를 했는데 올해 이제 선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대표는 하이수 분이라 하셨는데 그 지역민들이 그 작가가 되는 거죠. 이제 지역민들이 같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그럼 작품을 대표성은 하이수 씨라는 분이 가지고 있고. 예, 이분이 이제 마을 활동가로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 뭐 계획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지도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때 그 하이수 대표님이 그때 북천에 있다가 악양으로 옮기신 분 맞습니까? 예, 그 북천에 거주를 하시다가 이번에 악양으로 거주지로 옮겼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국비 2억, 군비 2억 돼 있는데 2022년 사업비로는 그 국비 1억, 군비 1억 돼 있거든요. 예, 이 사업비가 올해 이제 사업 결과를 보고 그 정부에서 또 평가를 해가지고 면 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글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아니 그러면 총 4억인데 사업비가 4억인데 2022년 사업비는 2억밖에 안 된다면 2억이라 해놨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억은 2023년 이후에 그대로 그 명실되어 넘어간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연차 사업으로서 올해 이제 군비를 저희들 1억 받아 군비를 보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면 내년에 국비가 또 1억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또, 그러면 국비가 바로 2억이 내려온 게 아니라, 예, 예. 1억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업이 그대로 연결을 한다면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까? 어쨌든 이런 그 과장님께서 그 마을 미술로 인해 가지고 그 동네가 바뀌고 한 동네가 작품이 동네가 된다면 굳이 악양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시골은 시골다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검토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원입니다. 238쪽에 조영남 갤러리 카페 운영 관리를 이거 어떻게 화계부 체육자리인가 거기죠? 예, 맞습니다. 계속 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어떤 분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누가 위탁을 받았습니까? 그 화계 주민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 관리비를, 사무 관리비를 그쪽으로 이제 주는 게네요. 이제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 소규모 수리비로 사용하고. 이게 수리비예요? 예, 예. 소규모 이제 뭐 작품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가수님이 교체를 좀 하는가요? 그 전시해 놓은 작품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기존에 있는 작품이 기존에 그거 그대로죠? 예, 그대로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이제 교체는 없고.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 좀 있습니까? 이제 이게 카페다 보니까 카페에 오신 분들은 이제 관람을 하는데 이제 하동에 사람들 마시고. 화계 카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뭐 사람 많이 오는 좀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화계를 얼마나 알리십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조금 이분도 아픔도 좀 있었겠지만은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또 화계 관광객들을 좀 먹거리에 있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실내 테니스장을 그러면 이 감이 됐는데 내년에 다시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비가 전액이 다 연초에 올 줄 알고 오는 걸 해서 올해 폐쇄를 했는데 이게 3년차 사업이 돼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국비를 3년차로 나눠서 이것도 저희들이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테니스장이 3면입니까? 예, 3면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대로는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계획대로는 가고. 예, 맞습니다. 이상인데 그런데.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행장한테 건물 짓는 그게 무슨 용도가 뭡니까? 그게 이제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저희들 이제 무장애 체육관으로서 이제 장애인들과 이제 우리 그 일반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장애인하고 일반인 같이 쓸 수 있는? 예. 그 종목은? 그냥 실내 체육관 개념이에요? 예, 실내 체육관에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체육관, 작은 체육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이 진행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몇 년도 완공입니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올해 엑스포가 끝났으면 저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라도 마칠 계획이었는데 이제 엑스포가 또 연기되는 바람에 내년 연말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을 완공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섬진강 강변에 있는 그 체육시설은 전부를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데 이제 섬진강 강변이 이게 이제 그 강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진강 강변에 있는 시설이 다 스포츠파크로 다 옮긴다.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그라운드 골프장은? 그라운드 골프장은? 그건 지금 짠 데로 좋은 거 깔아놨잖아요. 예. 그것도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라운드 골프장도 스포츠파크 내로 옮긴다. 정말 오래 걸리는데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현 의원입니다. 가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아까 내나 이거 강순 위원이 말한 것처럼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근데 굳이 우리가 테니스장도 좋고 있던 거 이렇게 기존적인 것도 좋은데 혹시 실내 스포츠파크 맞습니까 그 안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실외 지금 실내입니까? 예, 실외로 준비되어 그럼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혹시 실내에 하게 되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너무 똑같은 거 우리가 일상적인 스포츠 말고 실내에 혹시 할 수 있는 스포츠는 다음에 스쿼시 예. 그 다음에 클라이밍 있지요. 예. 요새 애들하고 같이 우리가 가서 동반해서 합동으로 같이 엄마하고 부모하고 교감될 수 있는 클라이밍 이런 거 좀 안 했던 걸 좀 해갖고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신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건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희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추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전에 과장님 동료 의원님께서 그라운드 골프도 옮기냐 하니까 안 옮긴댔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라운드 골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제가 할때 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공사를 6억 5천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잔디라든지 이렇게 재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강변에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고 실제로 이제 있는 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라운드 골프장은 저번에 투자가 돼서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아니, 제가 다른 거는 괜찮고, 예. 그라운드 골프장만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장은 다른 거는 다 옮겨가는데, 스포츠파크로 옮겨가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은 기존 섬진강변에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있는 거 임시적으로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쓴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려고 그대로 현재 있는 장소로 유지를 한다. 그죠?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혼선이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김민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라이밍이나 스쿼시 이것도 정말 새로운 우리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번에 하면서 이것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있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도 또 문화에 따라서 바뀌면 바뀐 거에 따라서 문화체육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 미리 이걸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에 대한 동호인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라는 게 당초 예산을 세워갖고 내년에 설계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부분 저희들이 이제 국민체육기능시설은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국비를 확보해서 그에 또 우리 국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로서 그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어차피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고 또 우리 스포츠파크라는 게 우리 국민을 위한 체육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 새로운 것도 한 번 더 마질 안 되면 군비라고 만들어줘야지. 일단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계장님들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신자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추신자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제2회 주계경정 세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1,4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방교부세 탄소 중립 실천말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비 3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 환경교육문화예술보급사업에 채권의 단위사업에 4,400만원이 증액된 81억 6,328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등 채권의 단위 사업에 대하여 200만원이 감액된 38억 8,6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세출 예산액에 11억 21만 1천원이 증액된 382억 6,96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조율관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신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이 3억 4,300만원이 증가된 17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는 사업 수요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량 조정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2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8월 말까지 사용 종료됨에 따라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음식물 매립 불가로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하단 부분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반입되는 생활계 혼합 대형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6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탄소 없는 마을 세개면 11개 마을의 지역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하여 악역면 4개를 이뤄내 탄소 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 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지원 2천만 원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기금 사업입니다. 283페이지 수질개선 기금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신세계 인력을 1,229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2,97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5페이지 세출 예산은 하천하고 쓰레기 처리 인건비 1,229만 9천원이 증액된 6,2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2회 주계 조화경정 세입 예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주요 단위 설명서 73쪽. 그 탄소 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탄소 중립 마을들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 없는 마을도 지금 8, 9군데 돼 있습니까?
세계는 11개 마을에. 11개 마을입니까? 예, 그러면은, 그건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지금 이거는 또 만들어 놓으면 또 위탁 주실 겁니까? 우리 군에서 그 관리를 하실 겁니까? 이거는 세계는 11개 마을에 있는 그 탄소 중립 마을에서 그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그 세계면에 있는 중심지로서 그분들이 이제 탄소 중립 실천 합의서 서로 간에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금리센터입니다. 그러면은 그 탄소 없는 마을, 그 11개 마을에 네. 그 추진위원들이 있을 네. 거예요. 그지? 그럼 네. 그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 운영을 네. 합니다. 그 한다면은 3개 면이랬죠. 네. 그럼 11개 마을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데,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잘 되겠지만, 어떤 이익 분배에 있어서는 만일에 이게 잘못될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 없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 마을을 조성하고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특별 교부세 3억 5천을 받아온 사업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탄소 중립 마을을 만들어 놓고 서로 간에 그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이분들 이제 11개 마을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했는데 특별하게 하는 우리 마을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교육도 하고 또 13개월면에 우리가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추진하고 있어서 탄소 그 실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그 군에서 그 신축해가지고 이제 11개 마을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이용을 하신다면 그 건물만 지어진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건물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또 그분들이 건물을 하게 되고 사무장도 있을 것이고 이러하면 그분들 임금비까지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임금비는 안 그런 건 줍니다. 없고 단지 건물만 지어지면 나머지 모든 거는 그분들이 다 운영한다고 해. 그 2층에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 그 어신하고부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제가 센터입니다. 말하는 거는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 나는가에 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려스러우면 11개 마을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다 보면 수입이 나는 거 가지고 배분에 있어서도 서로 욕심이 내서 이해관계가 좀 동관계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스럽고 또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이제 하면은 뭐 어떤 부대 시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도 군에서 다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수입 나는 거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는 건지.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짓는 모든 센터들은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건물 하나 이렇게 조성만 해주고 나면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우리 여기다가 뭐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기 어시네. 탄소 없는 마을,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너무 좋아서. 목통마을. 예, 가족들과 친척들을 데리고 갔는데, 너무 반이하더라. 물기계도 돌아가지도 않고 동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를 정도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면허를 받은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누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할 건데, 운영하는 부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프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걸 갖다 마을이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활용해야 될 건데, 마을이 아닌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개인이 위탁받는 게 아니고, 우리 처음에 목통마을 우리 물레방아랑 해가지고 잘 추진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마을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막 반짝하고 매스컴만 이리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뒷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정말 모순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11개 마을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또 이런 아이템을 냈다 하는데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해갖고 여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하동군에서 정말 탄소 없는 마을이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그것도 집중 관리가 되어야 된다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만 해보고 집중 관리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뭐 행하니까 오히려 더 우리 하동 관광 홍보로서는 요고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 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화력발전소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화력 지금 우리가 삐뚤은 본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지도 정보는 사실은 지금 영산업위원청으로 옮겨져 갖고, 나머지 부분들 지도 정보하고 나머지 발전 주변 기관은 경제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 환경과니까, 제가 민원을 과장님한테 드리자면, 지금 빗들임에서 지금 나오는 굴뚝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굴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억 2억이 할 때 굴뚝 높이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했던 굴뚝 높이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높이가 다르면,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높이에 따라서 날아오는 반경이 다를 건데, 옛날에 했던 그 반경만 가지고 5km 이내, 그래서 금성, 금남, 고점만 혜택을 받고 그 나머지 인근 지역은 실질적인 피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제한 때문에 아무 그것도 받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환경과에서는 이 문제점을 가지고 빗들임에 그러면 굴뚝이 몇 메다가 더 올라갔으면 그 몇 메다가 얼마 정도의 거리로 또 떨어질 것인지 이걸 좀 확인을 해서 다음에 제가 행정 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하겠지만 환경과에서 그것도 좀 조사를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굴뚝 높이에 의해서 대기권에 의한 손실 보상금을 하는데 사실 우리 쪽에서 굴뚝 높이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법률로서 5km 때문에 아마 13개원변에서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3개월만 하느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 지원금을 더 줘라 말아 할 환경과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 자동차 배출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종합공사비는 저희 쪽에서 답안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환경은 환경 오염 때문에 그 환경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제?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굴뚝 높이에서나 지금 제가 인근에 있는 우리가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절차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7m 했던 게 7m 했을 때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거 하고 10m 있을 때 날아오는 그게 다를 건데 반경이 다를 건데 기존에 처음 있던 그 반경만 가지고 지금 계속 5km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하동군에서도 그걸 갖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역할을 환경과에서 해주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제 굴뚝 높이의 미세먼지 측량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주변 지원금을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굴뚝 높이에 의해서 지원금이나 그걸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쪽에서는 없습니다. 지원금은 차후 문제고 굴뚝 높이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고 가격이 다르다면 우리 하동군에서도 빗들임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제안을 해서 이 법이 그러면은 바꿔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문제 제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제가 가다면때 지금 우리 주변에 도로 받고 안 받고는 차후 문제고 그것부터 한번 알아봐 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258쪽의 민간 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이 4,300만 정해져 있는데
이 지금 수요하고 우리 예산하고 듣습니까? 정부 한차 수요가 조금 줄어든 반면에 주간으로 해가지고 사업 변경을 이제 우리가 연간에 주면서 변경하면서 수시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전기 화물차를 네. 구매를 하려는 수요가 더 많은데도 네. 예산이 혹시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증액이 될 때는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네, 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다 예산을 지원이 못하는 부분도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 못한다는 부분은 아니 예를 들어서 10대를 신청했는데 네. 그 우리가 지원해 줄 건 뭐 8대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수요를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총 80대를 했는데 우리 총매론 예산 중에서 우리 수요가 만약에 81대다 하면 예산을 조정해서 81대분을 다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 이야기해요. 예. 자꾸 이렇게 말로. 그 다음에 259쪽에 그 중간부에 멧돼지 그 포획 보상 있죠. 네. 물론 뭐 다 절감도 좋지만은 그 멧돼지 피해 때문에 그 우리 환경보호에 호소를 많이 하죠. 네. 이런 절감을 됩니까? 잡지 말란 뜻이에요. 네? 잡지 말란 뜻이야 멧돼지. 아니, 여기에 있는 거는 멧돼지, 잡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5% 절감에 대해서 그 500만원 절약한 것입니다. 멧돼지를 예. 잡아오면 보상금 줘야 되는데, 네. 농민들이 멧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호소를 합니까? 근데 절감 때문에, 그러면 그 보상비가 안 나가니까, 결국은 멧돼지를 그만큼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그 500만원 줄여가지고 우리가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저기 1억 8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한 수요를 맞췄기 때문에 그 검토해서 5% 줄일 때 그렇게 5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멧돼지 피해 때문에 호소를 많이 하지요. 네. 그럼 멧돼지 다 못 잡잖아요. 아니, 멧돼지 잡아오는 만큼은 보상이 충분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가고도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다. 이 절감에서 우리가 1년에 멧돼지의 수요만큼을 하고 요건 5% 절감할 때 이거 재정 검증 그러니까 이건 5% 그냥 맹목적으로 5% 절감이잖아요. 예. 본인 뜻을 몰라 이해를. 딱 말을 앞서가려 하지 말고 멧돼지 때문에 피해가 지금 가을 되면 더 그래요. 뭐 고구마고 그 과실 많이 열리기 때문에 멧돼지가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실탄을 더 공급을 해서라도 멧돼지를 더 포획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좀 앞으로 지금 가을 되면 지금 더 많은 피해 호소를 해야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런 부분은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정액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5% 절감 뜻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민원이 오는지. 실탄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네. 그때 실탄. 네. 이 부분도 혹시 더 달라, 지원을 더 해달라 이런 말은 없던가요?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런 건 알 수 있습니다. 멧돼지를 더 포획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절감에 따라가서 같이 절감할 대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미처 그거는 mention돼 왔는데 충분하게 이거 가지고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건전 재정에서 이제 절감을 한 모양입니다. 더 보충해서 더 증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산 확보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우리 단위사업 설명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에 이 사업이
지금 4년 연차 사업을 해가지고 80페이지 있는 게 이제 뭐 구간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보고 있다 지금 그 물어보려고 계속 보고 있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하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조 음식물 쓰레기 관리. 예, 현재 이곳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하십니까? 그 제1생활 폐기물 처리장 예. 33명 하고 있습니다. 33명. 예. 33명 이제 8월 말까지 하면 이제 이사를 하는 겁니까? 예, 8월 31일부로 일 생활 폐기물장은 종료를 하고 9월 1일부터 제1생활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제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가져 보았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환경이 조금 열악한 것 같아서 혹시 옮기는 그곳은 지금 복지 면에서 좀 잘 좀 갖고 나왔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는 건 2024년 되면 완공되는데 지금 옮겨가는 곳에는 이제 우리가 제1생활 폐기물 처리장에는 이제 뭐 샤워시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제1생활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뭐 거주하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샤워시설뿐만 아니라 쉼터까지 이렇게.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해놨는데 대형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생활 폐기물은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 넣었는데 이제 우리가 5톤 미만도 생활 혼합계 대형 폐기물을 받습니다. 폐소파라든지 보면 우리가 이제 매트리스 이런 종류들이 오면 우리가 지금 소각이 2024년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아서 우리가 다른데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각이 안 되고 우리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은 다른 곳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아 의원입니다. 가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262페이지 보면은 공중 화장실 관리 있지요. 네. 이거는 하동 관내의 공중 화장실 다 관리합니까? 네, 맞습니다. 간이 화장실도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저 그라운드 골프장 송림에 가면은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그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공중 화장실은 우리가 이제 시가별로 다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우리는, 관광지 주변, 이렇게 여름철에 우리 하천변에 있는 걸 관리하고 시가마다 다 이렇게 배분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에 있는 간이 화장실은 아마 철거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철거도 좋은데 그 화장실을 보면은 네.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움직일 수도 없고 두 번째 이 높낮이가 높아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들도 너무 불편함이 많고 지난번에 한번 어떤 장애인이 거기서 한번 큰 볼일을 보려다가 밑에서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가서 불편한 것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연합해서 그 부분은 내년이랑 해가지고 그 화장실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도 좀 넓게 가고 사람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적어도 우리가 휴대폰 하나 들고 올라가니까 그 휴대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이렇게 있어야지. 그 화장실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불편한 화장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부조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이번에 예산이 감해졌는데 그 이유가 저희 하동군민들이 이거를 많이 신청을 안 해서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뭐 깎여서인지. 258페이지. 예. 아, 승용차 부분에 네네. 70대 부분에 그 간된 부분은 거기서 감안하고 화물차, 아까 먼저 김진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가 수요가 늘어서 화물차 쪽으로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희순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사장님 263쪽에 그 탄소 없는 녹색마을 조성에 보면 야생화 종목 구입돼 있거든요. 절감은 돼 있으나 그 야생화 종목 구입은 어떻게 하면 어디 탄소 없는 마을 어디에다 야생화 녹색 마을을 조성하신 건지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목통마을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우리 만들면서 그 하단 아니 그 조성되어 있는 야생화 밭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물레방아 밑으로. 예, 그게 목통마을에 말입니까? 유지 관리 한다는 게 이제 저기 야생화 심는 녹색 마을로 이제 조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 보면 우리 야생화가 잘 죽더라고요. 잘 안 되고 해서 내년 목통에 가면 예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부분보다 안 돼서 꽃전들에서 싹 한번 해볼까 생각 중으로 해봤자 다 죽어가지고 꽃전들은 좀 오래 가기 때문에 꽃전기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캔 홍보부스 설치 이거는 이제 1,000만 원은 뭐 삭감이 됐는데 공기캔 이거는 지금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공기 캠퍼스는 우리가 이제 야생차 문화축제 할 때 2023년을 옮겨가면서 엑스포가 이때 공기 캠퍼스를 1,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게 간된 모양입니다. 지금 공기캔은 지금 공약 2008년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이게 더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유지할 것인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려게 얘기했던 굵은 높이에 따라서 이제 혼자 날아가는 그게 있던가요? 높이가 다르졌다. 이러면서 카로리가 아니라 높이가 이제 1, 2, 3, 4, 5, 6 여러 가지 있다가 이제 10카로리가 10카로리가 붙어 있어. 이건 그 10카로리는 붙게 하거든. 그래 이제 카로리 같은데 고기당 육수를 하게 되는데 카로리가 이제 7호기 카로리가 이제 두 개를 못해요. 육수가 크고 높이는 똑같아. 아니 그 옆에 뭐 옆에 앞에 큰 높이 보이죠. 밑에 뭐 옆에 보면 그럼 크기가 너무 많이 됐죠. 그게 지금 카로리 봐야 돼. 자꾸 느려집니다, 이거.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보승 수도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과장 박보승입니다. 평소 수도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조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0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청하면 장고 마을과 노인촌 상수도 개발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은 268조 하단에 보시면은 수질 개선 기금 사업 특별회계 지출금 2억 9,200만 원과 전 편성목 절감액 10%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1조입니다. 수질 개선 기금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84조 세비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이 정액된 16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 사유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9억 7억 9,200만 원을 확보하고 이에 하수도 일반회계 적립금 2억 9,2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286조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이 정액된 165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사업에 도비 7억 9,200만 원을 정액하고 군비 2억 9,2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 의원입니다. 관심이 많아서 상김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한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 79페이지 사업을 연차 사업을 4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85% 공정이고요. 지금 이 뒤에 거는 내용이 뭡니까? 80페이지 거는 같은 사업장의 사업입니까? 79, 80, 79 하인호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하동군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업하고 하계하고 진교 이런에 현재 지금 85%를 공정해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80쪽 하계면 진교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사실상은 지금 저희들이 7억 9천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는 우리 국비를 있는 데서 도비를 반영할 수 있지만 그 도비를 갖다가 반영했기 때문에 군비를 그만큼 아껴가지고 여기다가 좀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9,700만 원은 또 우리 시혜를 또 시키고. 이거 감되는데 그 내용을 아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엄격히 따지서는 전체 노상수 관로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사실상 같은 건데 단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페이지, 그럼 79페이지 내용인데 그 예산 때문에 이 표기를 이래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비가 모자라. 국비 사업이고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우리 군비 사업으로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내가 사업은 같은 네, 사업이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는 이 예산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박보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물은 우리 생명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하동물이 정말 깨끗하게 잘 먹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간이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이 깨끗하고 무거나 실질적으로 필터를 사용해 보면 정말 우리가 눈으로 육안을 보면 이걸 갖고 물을 먹었나 할 정도의 그 사항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대해서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에 이번에 사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거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올려가지고 정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특화산업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개발과, 투자유치단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